5년 재당첨 금지 자체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5년 재당첨 금지 자체가 적용 대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대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핵심 내용들만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5년 재당첨 금지는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냐? 옆에 법조문이 떠 있는데 중요한 사항들만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투기과열지구다. 그리고 분양 대상자 선정일,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이다. 그로부터 5년 동안은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게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적용 대상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최초 관리처분 인가 당시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이 됐었네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5년 동안은 재개발, 재건축 분양 신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양 신청하지 못한다라는 그 대상조차도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과 재건축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내가 A 재개발 지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재개발이 최초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아직 조정 대상 지역이었네요. 그럼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A 재개발 지역 최초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투기과열지구였네요. 내가 B 재개발을 살려고 해요. 근데 분양 신청을 했었는데 5년 내야 그럼 현금 청산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재개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이네 혹은 비규제 지역이네. 그럼 분양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투기과열지구일 때 문제거든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내가 기산일이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5년 안에 관리처분 인가 난 거 가지고 있었어요. 혹은 청약 당첨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이거 재개발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산일 성립이 안 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우선 첫 번째로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당첨된 사람들, 관리처분 인가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타났을 때 그때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특이지역 이런 식으로 막 지정이 됐었거든요. 2016년도 때 관리처분 인가 받은 게 있었다라고 하면 애초에 나는 5년 재당첨 금지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각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일 때 받았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분양 신청자 그리고 최초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재개발 지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A 재개발 지역이 파리 대책 이후로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 물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이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월 달이에요. 근데 그때 소유자는 갑이었던 거죠. 나는 이 갑한테서 매수한 을이에요. 그럼 5년 재당첨 금지 대상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 상관이 없을 수가 있고요. 역시 분양권 자체가 똑같아요. 내가 분양을 신청해서 당첨받는 사람이 5년 재당첨 금지 대상자거든요. 그럼 나는 승계 취득자예요. 그리고 혹은 이게 미분양 난 거를 내가 막 줄 서가지고 주워왔어요. 그러면 5년 재당첨 금지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기산일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왜 많이들 착각하느냐? 우리 청약홈 가면 재당첨 금지 대상자가 뜨잖아요. 그거는 청약에 대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하는 거는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 분양 신청 자격 대상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청약홈에 갔는데 청약 재당첨 금지 대상자에 대한 기간이 된다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즉 도정법상의 재당첨 금지 대상자도 되냐 안 되냐는 따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약 같은 경우는 요즘 재당첨 금지 기간이 8년이다, 10년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청약에 대한 거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직도 5년이기 때문에 간혹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재당첨 금지 기간 10년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닙니다. 이런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기산일이 성립된다라는 내용에서 재개발과 재건축만 해당 사항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있잖아요. 얘네들은 5년 재당청 금지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지구로서 분양하는 것들 당첨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거 역시 도정법 5년 재당청 금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일단 기산일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 봤다라고 하면 효력일이 무엇이냐? 기산일로부터 5년 동안 분양신청 금지예요. 간혹 이런 사람도 있어요. 관리처분인가로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5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틀렸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인가보다 좀 더 땡겨서 분양신청 시점이 있잖아요. 이때 분양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내가 기산일이 성립됐어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 이제 완벽하게 못하나요? 아니에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관리처분 인가까지 완료된 물건을 매수했다 라고 하면 분양신청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관리처분 인가난 입주권을 샀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전혀라고 하면 완벽하진 않고 약간의 위험성이 있긴 하는데, 바로 무엇이냐? 분양 신청을 못한다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보통 안전해요. 근데 간혹 재분양 신청에 이슈가 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미 기산이 성립돼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는 재개발을 샀어요. 근데 얘가 재분양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재분양 신청을 못하고 현금청산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분양 신청에 대한 이슈가 없는 재개발 혹은 재건축 물건을 사야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해야지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년 재당청 금지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정말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더 깊게 파고들 필요가 없고 오늘 말한 사항들만 정확하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99%에 대한 사항들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